네, 법령쌤입니다. 상반기 시험 기출문제,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기본법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민방위 기본법도 이번에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뭐, 크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자, 중앙민방위협의회 늘 한 문제가 출제되죠. 이 파트에서도. 그런데 이번에는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를 한 문제를 냈네요. 뭐 분과위원회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아주 또 쉽게 나왔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기억 내용을 먼저 보면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가 되죠. 필요에 따라 설치가 되는 것으로서 민방위 기억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거기에 분과위원장은 누가 되냐? 기재부 장관이 된다. 분과위원장 중에는 기재부 장관은 아예 없죠. 민방위 기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과위원회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가지 유형의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라는 특징적인 사항도 같이 겸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틀렸죠?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이 틀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1번과 3번, 2번도 있네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은 이런 박스형 문제는 기억 하나 풀고 기억이 틀렸다, 맞다, 그것을 여기 보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제외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겁니다. 자, 니은 볼까요? 니은, 분과위원회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죠. 둘 수 있죠. 그런 실무회의의 구성 인원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죠. 분과위원장 포함되죠. 그 다음 관계부처에서 온 4급 공무원이 아니죠. 3급 공무원, 3급 공무원으로 실무회의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도 포함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이네요.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니을이 틀렸냐 맞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디귿을 굳이 안 풀어도 바로 리을로 가서 풀어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해설이니까 디귿을 먼저 한번 볼까요? 디귿 보시면 자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기들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죠,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죠. 전부는 줄 수 없습니다. 일부만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아셔야죠. 자, 디귿은 맞는 거죠. 자, 리을이 틀렸냐, 맞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이 정해지겠네요. 자, 리을. 분과위원장은 자, 업무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경풍사 약관명으로 연구위원을 위촉한다. 그렇죠? 분과위원회는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죠. 그럼 위촉된 위원한테는 예산에 따라서 아니,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교를 하나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중앙민방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보면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이 나오죠. 그래서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죠. 자, 중앙민방협의회는 자문위원을 두는데 자문위원을 약간명, 뭐 몇 명인지 모르면 한 소수 인원으로 둔다는 거죠. 그런 인원한테는 수당 실비를 줍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기준이 있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연구위원을 위촉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죠. 예. 합격 분야인 것은 연구위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시기 바랍니다.
자, 리을은 맞으니까 답은 그 뭡니까? 예, 틀린 것은 기역, 니은이죠. 예, 뭐, 이 문제는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렇게 고르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난이도 중 정도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11번 문제. 예, 11번 문제는 보상금 파트가 나왔네요. 보상금. 예, 보상금도 뭐 기존에 늘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나온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라서. 자, 보상금 나오면 늘 이 문제가 나오죠. 1번 같은 경우에. 보상금을 누가 부담하냐. 예, 보상금 부담하는 기준이 있죠. 예, 제가 여기에 딱 정리를 했죠.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예, 행부가 동원했을 때죠. 시도가 부담할 때는 시도지사가 동원했을 때. 그다음 시군구가 부담하는 거는 나머지 사항이죠. 예, 본인이 동원했거나 읍면동장이 동원했거나 또는 그런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한다. 시군구가 부담하는 게 가장 많죠. 예, 요거는 다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이나 훈련, 여기서 훈련이란 민방위에 나갈 훈련이죠. 이런 훈련 때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장애 보상금은 누가 부담한다? 예, 훈련이면 예, 시군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재보상금, 희요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는 뭡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원하는 경우죠. 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줄 때는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행부가 지급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이런 보상금까지 다 심의를 하면 일이 너무 많겠죠. 예, 우리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사무 일부는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죠. 그래서 이런 보상금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한다? 예, 분과위원회는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같은 경우에 동원돼서 임무 수행하다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치료 신청서를 어떤 절차에서 제출을 하냐? 예, 치료 신청서는 읍면동장 뭐 쭉 거쳐서 행부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 치료 신청서는 행정안전부 장까지 제출 거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치료 신청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거쳐서 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 신청하는 거와 치료 신청하는 거 두 가지가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누구한테? 예,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본인이 부담을 하면 본인이 지급하면 되고 뭐 시도나 행정안전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예, 시군구청장이 위로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절차죠. 치료 신청서는 지자체장까지만 간다는 거, 지자체장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자, 동원돼서 임무 수행해서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1급 장애 판정 받았을 때 장애 보상금을 어떻게 산출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급 장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장애 보상금을 산출하죠. 예. 1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 보상금 곱하기 예, 아이고, 12분의 12죠. 예. 그러니까 12분의 10이니까 뭐 1이니까 예. 1급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상금과 금액이 같은 겁니다.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보상금은 사망보상금 곱하기 12분의 12부터 12분의 6까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이 동일하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네요. 자, 한 가지.
제가 여기 냈는데, 자,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뭐, 그,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도가 부담할 때는 시도 민방위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군구에서 부담할 때는 시군구 민방위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은. 그러면 치료비도 마찬가지. 민방위 협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치료비를 지급하겠습니까? 예, 치료비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 여기 12분의 12 제가 설명드렸죠? 자, 12번. 12번은 민방위 계획 분야입니다. 민방위 계획은 뭐, 계획 분야는 항상 그게 중요하죠. 제가 여기 늘 지난번 비상대비법에서도 강조했는데, 누가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협의해서 승인해서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지, 그다음 계획은 어떤 주기로 또 언제까지 확정을 해야 하는지,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뭔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 민방위 계획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는 한 중 정도 난이도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음, 그런 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그래서 디귿을 선택해야 하냐 말아야 하나 이런 결정에 의해서 답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죠. 볼까요? 기억부터. 자,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서 3년마다 수립한다. 우리 계획에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뭐 매년 수립하거나 또는 5년 단위 수립하는 게 기본이죠. 자, 민방위에서 기본 계획은 몇 년 주기로 수립합니까? 예, 3년이 아니라 5년 주기입니다. 5년 주기. 5년 주기로 수립하기 때문에 예, 기억은 틀렸네요. 기억 틀렸으니까 옳은 것이니까 기억이 들어간 것은 제외해야겠죠. 그러면 자, 1번 제외되고 2번 제외되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니은 디귿 니을이냐 디귿 니은이냐. 그럼 니은을 한번 볼까요?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 목표와 계획의 중점 구성 등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보면 포함되는 사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민방위 계획에서는 기본 계획과 기본 계획 지침과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이 두 가지죠. 예, 수립 방향과 수립 지침.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때 여기 수립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기본계획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뭐랄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이 수립자로 딱 이렇게 머리에 박히면 절대 뭐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립자가 들어가면 기본계획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예,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침과 기본 계획 두 가지를 구분해서 포함 사항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 목표는 포함되는데 예, 수립 방향은 기본 계획 지침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시면 니은 같은 경우는 아리송하죠. 이게 맞나? 틀렸나? 예. 그래서 좀 애매하신 분들은 삼각하고 삼각형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디귿을 먼저 보시면 디귿 중앙관세장은 총리가 작성한 예,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죠. 예, 중앙관세장은 안을 작성해서 예, 행부와 협의해서 총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총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안을 가지고. 예,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누구와 협의를 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누구한테 제출하는지 이런 것을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살짝 바꿔 그 문제를 틀리게 하기 때문에 자, 디귿은 맞으니까 디귿은 다 들어가네요. 자, 리을도 다 맞겠죠? 예.
니은, 디귿, 니을, 디귿, 니을. 이 니은이 맞나 틀렸나 돼서 이 문제의 답이 정해지는 겁니다. 네, 뭐 리을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죠. 기본계획 작성한 절차. 리을에서 강조를 드리면 기본계획은 먼저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본 그 심의에서 어떤 뭐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본 계획을 작성한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계획 작성해서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요 민방위 기본 계획은 특징 있게 먼저 협의회의 민방위 중앙 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작성한다는 이 특징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니은이 수립 방향은 기본 계획 지침에 포함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니을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디귿 니을이냐, 니은 디귿 니은이냐 이러면 문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많이 해 두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그래야만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3번일까 4번일까 계속 고민하게 되죠. 자, 다음은 마찬가지 계획 분야의 문제인데 보통 민방위 계획은 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그래서 조금 특징이 있네요. 자, 괄호에 들어가는 숫자의 총합은 얼마냐? 아, 이런 문제는 뭐 가끔 나오는데 별로 뭐 제가 봐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각 계획별로 확정 기한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도 계획을 언제까지 확정해야 하냐? 시도 계획. 시도 계획은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까지. 그다음 두 번째는 시군구 계획은 언제까지 확정해야 하냐? 12월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세부 집행 계획을 언제까지 확정해야 하냐? 예, 10월 말이죠. 10월 말. 그다음 집행 계획은 9월 말.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그 확정 기한을 그 집행 계획부터 해서 쭉 순차적으로 숫자를 암기해 놓으시면 제일 편합니다. 9월 말, 10월 말, 11월 10일, 12월 말 이런 식으로. 자, 다 덧셈 하면 됩니다. 덧셈해서 하면 되고. 자, 여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라고 나왔죠. 예, 이분은 뭡니까? 지정행정기관장이죠.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 뭐, 저 뒤에 중앙회를 빠져먹었네요. 산림조합 중앙회장은 지정행정기관일까요? 산림조합 중앙회는? 네. 안타깝게도 산림조합 중앙회는 지정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지정행정기관에 보면 중앙회가 두 가지가 있죠. 협동조합 중앙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나온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농협 협동조합 중앙회 두 가지만 지정행정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산림조합 중앙회는 지정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근데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다 더하면 답은 52가 되겠습니다. 확정 기한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한다. 자, 다음 14번 문제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인데, 원래 이 교육훈련 문제는 보통 우리가 그 민방위에서 한 상황형 문제를 이렇게 조금 나오는 추세인데,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교육훈련 면제와 유예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면제 절차, 유예 절차. 그래서 어떤 사유로 면제인지 유예인지, 그다음 언제까지 그거 유예를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누가 신청하는지,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승인해 준 사람은 누군지를 면제와 유예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기 쉬워요.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 대원들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점을 다 아셔야 돼. 통리대원인지 직장대원인지.
일반적인 민방위 대원인지 민방위 대 요원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딱 표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푸실 때 민방위 대 요원이라고 하면 뭐 2일 전 누가 승인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부터 볼까요? 부친상. 부친상이 뭡니까? 교육훈련 유예 사유죠. 반원상제. 그래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 누가 유예를 받는다는 겁니까? 민방위 대 요원이죠. 민방위 대 요원이면 언제까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까? 소집일 2일 전까지죠. 누구한테? 교육훈련 유예는 무조건 민방위 대장 선에서 끝납니다. 민방위 대장, 소속 민방위 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시군구청장한테 민방위대 요원이 승인을 받는 건 뭐겠습니까? 교육훈련 면제입니다. 교육훈련 면제는 보시면 해당 민방위 대장 거쳐서 읍면동양이나 시장구수구청장인데 승인받죠. 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두 번째 문제는 2번은 교육훈련 통지하는 겁니다.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직접 교부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민방위 대장이 직접 그 해당 대원들 본인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없다. 그러면 직장 대원인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직장의 장한테 준다라는 거. 그래서 직장 민방위 대원인데 본인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준다? 직장의 장밖에 없습니다. 직장 대원이 없다고 해서 세대주나 성년자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대주 성년자는 누구 대신에 주는 겁니까? 지역 대원인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세대주나 성년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민방위 대원이라 그러면 무조건 직장의 장한테만 대리로 줄 수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은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나오면 언제까지 주는지 늘 이 문제가 나옵니다. 48시간 전까지 줄 수 있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은 연 10일 50시간. 요 키워드죠. 맞네요. 그 다음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다. 3개월 이상 외국 나가 있으면 뭡니까? 면제사유죠. 그래서 누가 면제를 받는지 중요합니다. 직장 대원이라 그러면 교육훈련 면제 받으려면 대장 거쳐서 누구의 승인 받아야 합니까? 직장 대원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승인 받아야죠. 읍면동장이 승인해 주는 건 누굽니까? 지역 민방위 대원이죠. 지역 민방위 대원. 직권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직장 민방위. 이 3개월 외국에 있다고 해서 직권 면제 사유는 안 되죠. 직권 면제 사유는 뭡니까? 재예방활동에 참여한 사람 스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면제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동원 문제입니다. 동원도 늘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자, 1번 볼까요? 자, 동원 명령을 다룬 민방위 대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원들한테 동원을 하라고 전파를 해야죠. 그 전파 방법에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민방위 대장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동원해 보면 동원 명령자가 하는 동원 방법이 있고 민방위 대장이 하는 동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딱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딱 섞어갖고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나온 거죠. 다행히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딱 나오기 그렇지. 뭐 방송, 일간 신문을 방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방송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동원 명령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장 방법에 방송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딱 1번이네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 1번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다 풀어봐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1번에서 잠깐 딴 생각해갖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제가 요즘 지문량이 많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이 보기를 다 풀어보는 시간은 충분히 되십니다. 예, 그 정도 역량은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려면 2번, 3번, 4번도 끝까지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2번. 좀 이럴 때는 빨리 풀어보셔야 돼요. 키워드 위주로 빨리빨리 보고 어, 확실하게 1번이 답인 걸로 딱 보이기 때문에 2번, 3, 4번은 빠른 속도로 풀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 장기화 수습하기 어려운 공유에 뭔가를 권장하는 거죠. 민방위 대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거. 자, 읍면 동장은 참여 권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 동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죠. 예, 참여를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없죠. 동원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참여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권장할, 권장밖에 못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장 권한은 없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도, 시군구청장, 읍면동장만 할 수 있다. 자, 3번 같은 경우 읍면동장이 동원했을 때는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 예, 시도지사까지 갈 필요 없죠. 읍면동장은 자기 바로 상위에 있는 시당구수구청장인데 하면 되죠. 자, 4번 예, 벌칙 물어보는 겁니다. 전사비 때 동원에 된 대원이 동원 명령 아니 동원되어서 임무수행 간에 명령을 불복종한다. 어, 전사비 사항이니까 벌칙이 부과되어야겠죠. 벌칙 얼마? 예, 2년까지 안 되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되죠. 우리 민방위법의 벌칙에는 모두 구류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만약에 이것이 평상시에 동원됐을 때 민방위 업무 수행상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벌칙에서 전사비와 그다음 평상시를 있는 벌칙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 평상시에는 과태료 받다가 전사비 상황 때는 예, 벌칙을 받는 그런 그 위반 유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응급조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응급조치 절차 이 문제도 보통 상황형 문제로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문 표현 그대로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각 그 응급조치 방법별로 어떻게 명령을, 어, 이렇게 명령을 하는지, 음, 조치 방법별로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좀, 확대하면 그 응급조치 사항별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아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응급조치 사항별로, 예, 어떤 방법으로 이 응급조치를 명령하는지와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응급조치를 하다가 뭔가 피해를 재단상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것도 같이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네. 주민의 피난을 해서 이동 등화 음량 제한 금지 명령하는 방법은 뭡니까?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응급조치를 할 때 공고를 한다는 거. 이것은 보상이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거는 보상 그 해당 사항이 없는 응급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이거 뭐 기록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기록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에 있는 응급조치 사항, 보상을 받는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하기 전에 먼저 증거 자료를 딱 이렇게 찍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기록을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뭡니까? 개선, 이전, 분산, 소개, 전환 명령할 때 응급조치 명령서로서 예,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사업주한테 발급하게 됐다. 시간이 없을 때는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발급할 수 있다. 맞죠? 응급조치 명령서.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영업, 제한, 금지나 계속 재개 명령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명령한다? 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 응급조치 명령서로 하게 되어 있죠. 소중간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 참관시키는 거는 뭡니까? 4번에 나와 있는 이런 응급조치죠. 물품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소중간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키는 거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죠? 4번 공고. 공고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거죠. 네. 이동 등화 음량 제한 금지 명령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네,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지휘, 감독, 검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휘, 감독, 통제, 이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어디에 지휘, 감독이 적용되는지, 어디서 지휘라는 용어를 쓰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자, 특히 보기가 미음까지 나왔어요. 미음까지. 저도 기출문제 뭐 다 풀어봤지만 비읍까지 나오는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뭐 수험생한테 이뭐 시간을 끌게 하기 위해서 아주 보기를 엄청 많이 뒀네요. 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는 그냥 중으로 뒀는데 자, 민방위대는 상급 민방위대장이 지휘 감독한다? 이런 표현 조문에 없습니다. 자, 민방위대는 누가 합니까? 해당 민방위대장이 그 민방위대를 지휘 감독합니까? 아니죠. 해당 민방위대장은 지휘를 하게 돼 있죠. 지휘를 하게. 해당 민방위대장이 지휘를 한다. 네,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기억이 틀렸으니까 기억을 먼저 하면 3번이 제일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1, 2, 4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2번 볼까요? 대장이 없을 때는 누가 대리로 합니까? 부대장이 해야죠. 부대장이. 읍면 동장이 아닙니다. 니은도 틀렸네요. 그러면 4번도 틀렸고. 그러면 이럴 땐 바로 리을이냐, 디귿 미음이냐로 가야죠. 디귿에서 결정이 날 수 있겠네요. 자,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했을 때 민방위대 활동에 관해서 연합 민방위대장은 누구의 명을 받아서 소속 민방위대장을 지휘합니까? 연합 민방위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역과 직장이 있죠. 지역 연합 민방위대장은 누구의 명을 받습니까? 통리를 묶어놓은 거니까 읍면 동장의 명을 받죠. 직장 연합 민방위대장은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의 명을 받죠. 시도지사의 명을 받는 연합 민방위대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그럼 디귿도 틀렸으면 답은 그러면 4번이네. 1번이네요. 리을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이 많더라도 보기가 많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외하면서 바로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해설이니까 제가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을 관해서는 이런 순차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게 맞죠. 운영에 관해서는 행부가 시도지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휘 감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용어를 살짝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틀리기 쉽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나 지휘냐, 지휘 감독이냐, 통제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비움 같은 경우에 예비군 지원 받았을 때 그 통제입니다. 지휘가 아니라 통제는 누가 하냐? 예, 읍면 동장이 하게 돼 있죠. 음. 용어 사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유도 표지판 문제 나왔네요. 유도 표지판 문제가 요즘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내 표지판, 유도 표지판이 최근에 와서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안내 표지판, 유도 표지판을 비교해서 딱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외국어 병행 표기는 네, 유도 표지판 같은 경우는 뭘 기본입니까? 영어 기본, 영어 기본 맞죠?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 변경할 수 있죠. 안내 표지판도 마찬가지 지역 특성 고려해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 야, 바탕색, 바탕색. 야, 바탕색이 서로 틀리죠? 예, 흰색이냐, 빨간색이냐. 유도는 흰색이죠. 2번 틀렸네요. 자, 3번 받침대를 세울 때 높이 어느 정도 하냐? 예, 유도는 멀리서 보이게 해야죠. 유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높게 설치돼야죠. 2m죠. 2m. 안내는 바로 가까이 와서 이제 딱 지하로 내려가니까 높이가 안 높아도 됩니다. 60cm고. 그러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뭐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건물이냐? 유도 표지판은 건물 밖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죠. 건물의 특성은 뭡니까? 건물 내에 설치하는 안내 표지판이죠. 안내 표지판.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되는 거는 뭐 색깔이냐, 색깔 차이, 이 높이 차이, 이 정도, 뭐 철판, 아크릴, 뭐 요 정도 요런 거 나왔었는데 건물 특수성, 지역 특수성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께서 아주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됐다는 거. 은근히 이 부분을 다른 거 어, 다 틀리게 하고 이 부분만 맞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특수성, 지역 특수성, 이 부분은 처음으로 문제를 나오는 거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할 때 계속 건물 특수성, 지역 특수성 비교해서 우리 수강생들께 다 알려드렸는데, 마침 이게 문제가 나왔기에 참, 출제위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 유도 표지판 차이점 여러분들이 꼭 알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민방위 기본법 기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비군법 기출 문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